예, 오늘 긴급하게 좀 모셨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촬영 날짜가 2월 10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실 고전 뭐 철강하고 뭐 알루미늄 이런 거는 저희 분야가 아니니까 이제 저희가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그 전에 이제 반도체에도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구두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주요 또 반도체 생산국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거에는 반도체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이제 그때 말만 해놓고 아직 이제 구체적인 액션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예, 반도체 관세 매기는 일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만약 관세가 매겨지면, 네. 특히 철강 알루미늄처럼 25%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면 네.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북미, 미국으로, 반도체가 직접, 한국이 생산한 반도체 직접 가는 비중이 큽니까? 아, 북미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 중에 약 한 7%가 7%?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모듈 뭐 다. 미국의 네. 데이터 센터에 네. 서버에 투자되는 네. 메모리 반도체 모듈 단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전체 규모로. 7%고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 있죠. 네. 우리가 낸드 플래시는 네. 갈 때 반도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장 장치로 다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네. 이건 전자 부품 형태로 갑니다. 네. 그것도 꽤 있는데 그건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네.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관세가 매겨지면 네. 비율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 관세에 공급자가 안아야 될 부담도 커지죠. 가격도 높아지겠지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추가 관세를 또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우시에 뭐 하이닉스 공장 있고 시안에 삼성 낸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더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 중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에서 만든 게 네. 직접 미국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업체의 반도체는 중국의 전자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고요. 그 전자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 관세가 매겨집니다. 그렇군요. 간접적 영향은 받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수요가 떨어지면 네. 반도체 수요도 줄어듭니다. 관세를 매겨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가뜩이나 수요가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더 안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업황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간접 영향이다. 예, 간접 영향. 중국에서 미국 가는 전자제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간접 영향의 영향도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지금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관세를 매겨도 뭐 우리 안에서 이제 만든 거 우리가 소화하면 되니까 뭐 약간 그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이 있는데, 반도체는 어떤가요? 반도체는 미국이 그 칩스법 통과시켜서 보조금 줄 때 목적은 네. 미국 안에 네.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라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축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두 가지죠. 관세를 매기면 네. 보조금 줄여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고 관세로 해서 일로 오라. 예. 그래서 일단 자국에 구축하는 제조 시설의 네. 동기를 관세로 해결하겠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구축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자국 산업, 반도체 제조 산업, 첨단 제조 산업이 자국에 구축이 되면 네. 자국 산업 보호의 뜻도 사실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할까요? 지금 미국 가면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지금 뭐 아시아에 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높은데, 뭐 보조금 안 주고 관세로 이렇게 얼음장 놓는다고 다 가서 거기 만들지는 약간 좀 의문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네. 관세와 네. 보조금,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매겨서 미국
그 지역에 제조시설 구축한다. 네. 이런 제도로만 갖고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 반도체는 물류 이동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조그만하니까요. 예, 조금만 네. 하고 네. 가볍고 하니까 네. 물류 이동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받는 영향은 덜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제도는 계속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하게. 아니 근데 지금 한국의 주력 이제 반도체 품목이 이제 메모리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세를 매기면 이제 메모리 쪽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미국 땅에서 메모리가 많이 생산이 되나요? 미국 땅에서 메모리가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일단 네. 메모리 반도체 회사 네. D램 기준으로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 네. 중국의 CXMT, 미국의 마이크론인데요. 네.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입니다. 음.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는 주로 일본, 대만에서 메모리를 생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지 않고. 관세 매기면 거기도 관세 먹는 거군요. 그렇죠. 자국 마이크론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땅에 마이크론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뭐 짓는다고. 예,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국 산업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자체가. 네. 그러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죠. 그때 와서는. 예. 근데 지금은 또 내 눈 찌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관세를 직접 매길 것이냐에 대한 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켜봐야 됩니다만 리스크는 안고 있다. 이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그 지금 보조금 우리가 뭐 보조금 받는 건 이제 파운드리 뭐 하고 예. 일부 저기 패키징 메모리 예. 패키징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은 이미 네.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고 네. 그 투자 계획에 따른 보조금은 네. 결정이 나서 네. 이미 언론에 다 났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투자 계획과 보조금에 대한 계획과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 주지는 않겠죠. 그 계약 맺어서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투자의 일정을 맞추는 한 네. 받을 겁니다. 네. 단 네. 행정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할 수는 있죠.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여기도 지금 그 땅에서 미국 땅에서 뭐 반도체 또 메모리도 우리가 직접 지어가지고 수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지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다. 국가별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별 경쟁은 이미 2021년부터 예견돼 있는 겁니다. 네, 2021년부터는 예견된 거고요. 네, 지금부터는 예견이 아닙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이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 최강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HBM 거의 탑이죠. 탑입니다. 네, 경쟁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 턱 밑같이 왔습니다. 지금 마이크론과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CXMT. CXMT라는 회사인데요. 네, 우리 범용 D램, 네. DDR5, 네, 우리 마이크론, 네. 중국 CXMT 네. 똑같이 생산하고 양산합니다. 음, 그럼 기술이 같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차이의 기술력 차별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HBM, 하이닉스가 단연 탑입니다만 네, 마이크론, 창신 메모리,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 네, 후발이지만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우리보다 빠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쫓아오죠? 아니, 미국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이 이제, 데려갔고, 뭐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는, 지금 한국의 OLED 빼고는 지금 LCD 다 넘어갔거든요.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규모의 경제나 뭐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기술 경쟁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원가를 낮추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미 이제 디스플레이 다 LCD의 경우 다 가져왔고 OLED도 엄청 쫓아와서 지금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는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반도체는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와보니까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디스플레이 산업
한때는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우리가 점유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이 네. 세계 최대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예. 기술적으로도 중국이 OLED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 기술, 제조 기술이 디스플레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걸렸는데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우리 턱 밑까지 온 겁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중국을 많이 갔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미국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인적 기반은 한국 기술자들이라고 봐도 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니, 일단 제가 이제 대만,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대만이랑 이제 우리가 많이 쫓아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대만의 경우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특히 일단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인건비 측면에서 좀 저렴하고요, 한국 대비. 그리고 뭔가 아직은 좀 헝그리한 정신도 많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네. 인건비 미국, 중국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주니까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게 물가가 높으니까 네. 결국 남는 돈은 비슷하다. 네. 뭐 중국도 받으면 써야 되니까 남는 돈은 비슷하다. 네. 그 돈 번 거 한국으로 못 가져 들어온다. 어. 근데 돈은 좀 많이 받으니까 가는 겁니다. 한국인 관점에서. 예. 네. 그래서 인력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중국은 성장하는 산업이고 네.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네. 문화적으로도 기술자들이 선호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도 꽤 갔고 네. 그리고 연구하는 시간 제약이 없고요. 연구하는 시간 제약? 예, 제약이 없어서 열심히 합니다. 어. 예, 열심히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연구자들은 연구하는 시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주 52시간 이런 거 없습니까? 주 52시간은 생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에 적용을 받는데요. 네. 연구하신 분들은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그분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예. 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갔는데 얼마 네.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인데요. 엔비디아 네. 엔지니어를 만났는데요. 네.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닙니다. 회사에서 오래 하지만 집에 가서 또 하고 항상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예, 있는데 어쨌든 연구하는 시간은 제약이 없다. 대신에 성과를 안 내면 잘린다. 그쵸. 예, 성과를 안 내면 잘린다. 그 시간에 제약이 없다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성과 중심. 그러니까 미션 중심이죠. 예. 미션 중심으로 네. 연구를 하고 있다요. 지금 주 52시간 관련해서 이거 좀 예외 조항을 줘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들은, 그러니까 연구직들은 주 52시간에 좀 제약이 없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한참 있었고, 저번에도 저희 채널에 몇 번 나오셔서 그 주장을 몇 번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 52시간 관련해서 네. 반도체 특별법이 네. 발의가 돼 있는데요. 네. 주 52시간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네.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안에 네. 그리고 반도체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니까 네. 연구 개발직에 한해서 네. 주 52시간 네. 예외로 하자, 완화로 하자, 음.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직 협상을 하고 있고 네. 합의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주 52시간을 네. 지켜야 된다. 음. 그리고 예로 해야 된다. 음. 이런 의견인데요. 연구 개발을 하시는 네. 분들은 주 52시간 예외로 해야 된다. 연구 개발 잘하려면 미션 중심의 직무인데 네. 시간 개념을 주니까 예. 시간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 네. 그러면 연구 개발의 연속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기술 개발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걸 지금 하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은. 네.
거기는 제약이 없어서 끊어짐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네. 같은 조건, 우리가 사실 조건 더 좋아야 되는데 네. 같은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기술 개발 속도를 빨리 가야, 특히 HBM 한번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면 네. 우리가 그들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연구개발하는 직무에 한해서는 시간의 개념을 주지 말고 미션의 개념을 줘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뭐 노동계에서는 뭐 당연히. 반대를 노동계에서 합니다. 네. 예, 노동계는 연구개발도 노동의 관점에서 네. 뭐 다 노동이죠. 그분들 뭐. 시각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생산직과 연구직은 직무의 형태가 좀 다르다. 생산직은 시간의 개념으로 일을 해도 될 것 같아 합니다. 왜냐하면 루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연구직은 루틴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항상 새로운 새로운 것.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미션의 개념으로 줘야 된다.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예, 뭐 그렇게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산에 있으신 분들은 네. 연구 개발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양해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네. 또 하나는 연구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예,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연구 개발 쪽에 있으신 분들도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 안 내십니까? 잘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대기업 반도체 연구소에서 네.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네. 저는 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연구자들의 특성, 또 연구개발 직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사람들한테 연구개발 직무를 맡겨 놓습니다. 네. 스마트할수록 성과가 나죠. 네. 근데 그 스마트한 사람들이 일도 미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더 성과가 납니다. 예, 특히 위험한 건 시간 중심으로 일할 때는 위험하죠. 예, 뭐 8시간 일한 걸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걸 좀 연구 쪽에서는 좀 예를 둬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강한데, 글쎄요, 이게 뭐 되게 통과될지, 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굳어져서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요, 만약에 반도체 메모리 쪽이, 디스플레이처럼 된다. 다시 저희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못 뒤집습니다. 디스플레이 된다. 네. 특히 중국이 우리를 추월한다. D램 분야에서. 네. 뭐 낸드 플래시는 기술이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아, D램이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 뭐 다른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다 포함해서 D램이 수익성이 가장 좋고요. 좋죠. 네. D램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회사가 운영됩니다. 네. 세금도 되고. 네. 근데 D램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선다. 우리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그 사업은 이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원가 경쟁력이 좋을수록 이익이 많아집니다. 왜? 우리 낸드 플래시나 D램은 판가는 유사합니다. 누가 원가를 싸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그런 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좀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엄청 밀어주죠. 예, 그 네. 기반을 확인할 수 없지만 네. 예. 그 기반이 돼 있어서 네. 투자를 계속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선도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만약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돈을 못 벌잖아요. 네. 선도적 투자 안 됩니다. 지속적 투자 안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떨어집니다. 그게 미국과 일본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에 물려준 이유 자체가 선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경쟁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경쟁력, 그러한 장점이 없으면 네. 메모리 반도체 이제 포기해야 돼요. 지금 중국이 들어온 모든 산업을 저희가 지금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경쟁력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메모리 하나 이제 남아있는데 그것도 많이 이렇게 쫓아와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설마 했는데 다 어쨌든 가버렸기 때문에 메모리까지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도 꽤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보이네요. 저는 극정 자체가 네. 대한민국이 지금 38,000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인해서. 네. 아주 뭐 저는 150불 때 태어났기 때문에 네. 계속 대한민국이 잘 살아와서 네. 지금 상태도 행복합니다. 삶의 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뭐 많이 좋아지셨죠, 이렇게 했죠. 예. 뭐 소고기는 못 먹어도 네. 돼지고기는 먹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보다 더 못 살아지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만불에 태어나는 젊은 세대들인데요. 뭐 2만 불, 3만 불 때도 있죠. 있죠. 네. 근데 못 살아지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회복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성장하려면 성장 동력 산업이 계속 창출이 돼야 되는데요. 네.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반도체가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소득 후퇴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이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우리 수출이나 이런 게 비중 얼마나 차지합니까? 2024년 기준으로 20%가 넘었습니다. 단위 품목으로 그 정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자동차가 좀 했었는데 많이 네.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계속 수출이 늘어나는 분야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반도체는 관세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그렇게 얘기를 즉, 어떻게 얘기해서 아직도 관세가 없는데요.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겠다. 네. 처음 얘기한 거죠, 그거. 처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왜 없었던 겁니까? 그게? 애초에 네. 수출을 자유롭게 해서 네. 관세를 없애서 반도체를 무역을 좀 활성화해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자. 근데 반도체 산업의 종주국은 미국, 일본, 유럽입니다. 네. 미국, 일본, 유럽 중심으로 관세를 없앴습니다. 왜 반도체를 잘하는 나라니까. 거기도 하고 생산은 또 본인들이 어느 순간 또 놔도 네. 반도체가 부품이니까 네. 반도체가 무역이 활성화되면 네. 그분들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왜? 미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를 직접 안 만들어도 옛날 시설들은 아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상당히 전 세계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돼야 미국, 일본, 유럽도 좋습니다. 뭐 우리도 좋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군요, 미국은. 예, 관세를 매겨서 미국이 옛날에 반도체 생산을 많이 했던 뭐 장비나 반도체 설계의 종주국이 아니고 설계의 주도자 역할뿐만 아니고 반도체 제조의 주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관세 얘기부터 시작해서 주 52시간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또 나와주시죠, 전무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